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저는 율비스에서 550채 행정법 전임교수로 있고, 그리고 해커스에서 변호사 시험 공법 행정법 전임교수로 있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공법으로 나오는 국토계획법, 주택법, 건축법 이런 법들은 변호사 시험과 550채 수시로 출제되고 있는 조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공법 시험 막판의 정리를 위한 암기 훈련을 시켜드릴 텐데, TRS라고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트리플 리마인드 스터디 3단계 연상학습이에요. 이 3단계 연상학습법인 TRS 학습법을 통해서 결국 변호사 시험과 590채 시험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반복하면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저절로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이 시험 직전에 30분이면 부동산 공법의 중요 지문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30분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 전에, 입실하기 전에는 한 15분이면 볼 수 있단 말이지. 15분 내에 볼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변호사 시험이나 590채 시험처럼, 또는 주관식, 객관식을 아우르는 시험처럼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이해할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답만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어떤 두 문자도 그렇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베이스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은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 설명이 끝나고 나면 각 챕터마다 쟁점 이름을 가지고 무한 반복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할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T는 트리플 리마인드 스터디, 즉 3단계 연상학습법을 얘기합니다. 부동산 공법.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부동산 공법은 거의 포기하는 과목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어려워요. 행정법 자체도 어렵고 공법 자체가 어려운데, 그 중에 부동산 공법은 뭐냐? 공법은 공익에 관한 법이에요. 줄이면 공법입니다. 공익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사익이겠죠. 자, 이런 것들도 별로 알 필요 없어요.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지문의 가장 핵심 키워드를 잡아서 무한반복해서 시험 전까지, 시험 전날, 시험 당일, 입실하기 전 3회독, 그것도 트리플이네요. 3회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험 전날, 시험 아침에 이동하면서 입실하기 30분 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90점 이상 맞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변호사 시험이나 590채처럼. 그럼 지금부터 봅니다. 자, 국토계획법이죠. 보통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법령정보센터 들어가 보면 국토계획법 이렇게 불러요. 자, 제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네요. 다 기출 질문인데 핵심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이란 이런 말이 나왔어요. 도시계획 시설, 개발, 정비 세 단어를 기억합니다. 자, 먼저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행정계획은요, 가장 큰 광역계획이 세워져요. 보통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국토계획법이 있죠.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종합계획이 세워집니다. 종합계획이 세워지고, 그리고 시군, 도시 기본계획이 세워져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원리만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도시 관리계획이 나옵니다. 관리는 이제 물관리가 시작돼. 물관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도시 관리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대 옆에 있는 신림동 고시촌이죠. 변호사 시험이나 590채 이런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옆에 보면 최근에 경전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알아두면 좋아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는 일정한 토지의 사용 용도에 따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결정이 됩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결정돼요. 용도구역에서 보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종합계획, 기본계획, 여기까지는 아직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이 관리계획부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결정 여기서부터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수용이 돼. 도시관리구역 내에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는 나중에 수용되면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죠. 시설결정, 예를 들면 항만을 깐다, 도로를 깐다, 또는 경전철을 만든다. 이게 시설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은 가볍게 들어보고 도시계획을 위한 사업에서는 일정한 시설, 여기서 말하는 경전철 이런 것도 시설이겠죠. 도시 시설을 하는 시설결정, 그리고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일정한 시설을 까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해서 시설을 만든다. 이게 바로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자, 여기 보면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관리자 들어가면 나중에 처분성을 인정해요.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건 뭐냐? 일정한 시설, 개발하고 정비하는 거 셋 다 포함되네요. 자, 여기 봅니다. 광역계획과 관련해서 광역계획권은 누가 정하냐? 장관하고 도지사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이거 한번 볼게요. 보통은요, 주무부 장관이 있죠. 주무부라는 말은 주된 업무를 맡는 부서의 장관. 우리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될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있죠. 여기는 국가예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있죠. 광역자치단체. 여기는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이때의 시와 기초자치단체 선거할 때 많이 보죠. 시, 군, 구가 있어요. 이때의 시와 이때의 시는 완전히 다르죠. 이때의 시는 뭐예요?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입니다. 도 안에 있는 시인 거죠. 보통 시도지사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보통은 서로 감독청의 지위를 가져요.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나온단 말이지. 특이한 건 뭐냐면 광역권, 국토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데 광역계획이라는 건 넓은 자잖아요. 넓은 지역을, 넓은 지역을 계획 지역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요. 보통 시도지사는 항상 따라다녀. 그런데 여기에서만 특이하게 광역시장, 특별시장이 제외되고 도지사가 광역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장관은 국가 전체를 총괄하니까 당연히 포함되는데 도지사만 포함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왜요? 광역권을 지정할 때는 우리가 볼 때 제가 92년도에 대전에 있는 유성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92년도에. 대전시는요. 대전광역시지만 사실은 충청남도에 포함되어 있죠. 즉 광역시의 개념은 뭐냐면 광역시는요. 행정구역 설정으로 보통 도에 속해 있어도 그 자체의 독립성을 인정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러한 광역시가 도에 포함되어 있죠. 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 독립된 행정구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국토를 우리가 막 8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선시대부터 8도로 나눈다. 이렇게 도로 나눠져 있으면 광역계획권을 설정할 때는 장관과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 안에 시가 광역시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광역권을 결정해도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틀리게 만든다. 여기 보면요. 장관과 도지사예요. 광역권을 지정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광주, 전남 이런 경우에는 전남권 이렇게 불려줘. 이때 권자로 끝나는 것이 바로 광역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충남권, 전남권 그리고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경, 동남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광역계획은 장관은 틀리게 안 내. 얘를 틀리게 하는 거야. 광역권을 지정하는 것은 장관과 도지사가 합니다. 누가 포함되면 안 돼요? 시장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야. 여기서 보면 광역권을 시장이 지정한다? 아닙니다. 이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는 도, 그 도의 도지사가 한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복습할 때는 빠르게 계속 눈에 바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까지 꼭 들어야 돼. 다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만약에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이면 그때는 광역권이 크게 둘이 겹쳐 있으면 그 상위는 장관이 되는 거죠.
광역권이 겹쳐 있거나 둘 이상의 관할 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그 상급 기관인 장관이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 위에는 주무부 장관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얘는 광역자치단체 얘기하는 거죠. 에 걸쳐 있으면 시도의 상급 기관인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시도지사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시장과 도지사는 그 도 안에서만 영향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도가 둘 이상 겹쳐 있으면 상급 관청인 감독청인 장관이 한다. 알아두세요. 다음, 이제 광역권이 그어지고 나면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장관, 도지사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같은 도 관할 구역이면 그 안에 있는 시장들, 군수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도 안에 시와 군이 있잖아요. 양자가 공동 수립합니다. 같은 경기도권 안에 여러 시에 걸쳐 있는 광역도시계획이 설립된다. 예를 들면 이쪽 만약에 인천광역시라면 인천 지역 내에서 또는 경기도 지역 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일정한 부지를 확보했는데 그 부지가 여러 군데 걸쳐 있어요. 여러 시에 걸쳐 있어. 그러면 그 시장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여러 군에 걸쳐 있다. 그러면 군수들끼리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도 안에 시장과 군수는 도 안에 시와 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공동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서 핵심은 뭐냐? 같은 도, 관할구역 내에 지역이 겹치면 그 관할 내에 있는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한다. 알아두십니다. 같은 도 관할에 속해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자기가 상급기관이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그 도 안에 있는 겹치는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들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뭐를?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 4번 했고 5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청이네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고 시장은 할 수 없었지만 시도지사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장관에게. 장관에게 요청하면 장관은 시도지사와 함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시도지사도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건 조문이에요. 그냥 눈에 발라야 돼.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상급기관에 요청했겠죠. 그럼 장관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장 군수는 상급기관은 도지사죠. 도지사에게 요구하면 도지사는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장관 또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바로 위 상급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겠죠. 그러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키워드를 잡아놔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할 수 없다. 틀렸어요. 요청하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하니까 틀렸네요. 다음 6번입니다. 도지사가 시장 군수의 요청으로 공동으로 광역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승인, 도지사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광역도시계획을 설립하는 것은 그 광역자치단체 또는 그 도 안의 여러 가지 특성, 지역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굳이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틀리게 많이 하겠네. 도지사가 시장 군수의 요청으로 공동 광역계획을 수립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지역자치단체, 그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다. 다 조문 문제예요, 지금. 다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장관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광역계획권은 누가 만든다고요? 장관 또는 도지사라고 했죠.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또는 시장, 다른 지역의 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 조문에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다음 8번이네요. 장관과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지정했을 때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는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장관이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수립할 때는 핵심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의 수립, 변경, 폐지 등을 결정합니다. 그 심의를 거쳐야 돼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반 이익을 이익 형량하는 곳이 여기거든요.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의견도 듣고 심의도 거쳐야 된다. 다음 9번입니다. 9번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가의 공인인 장관이 수립해야 된다. 이건 그냥 공식이겠네요.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 그 국가의 주무부 장관인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뭐를? 광역도시계획을. 자, 여기도 가장 핵심 키워드는 국가고 국가의 계획과 관련됐다는 이 키워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보통 여러분 행정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걸 알 필요는 없어. 보통 공청회가 있고 청문회가 있죠. 양자의 차이는 뭐냐면 청문회는요, 침입적 처분을 발령하거나 이럴 때 상대방을 앉혀놓는 거예요. 상대방. 그래서 청문위원들이 막 여러 가지 질문하고 공격하는 거죠. 공청회는 뭐예요? 이 일반 공중입니다. 공청회는 일반 공중, 일반 대중, 일반 공중을 모아놓고 의견을 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 같은 경우는 보통 양 진역의 전문가들이 와요. 보통은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행정정책을 결정할 때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청회를 열어야 되느냐? 계획 수립 변경? 당연히 해야죠. 공중, 일반 공중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문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의견이 타당하면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다음, 장관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 중앙기관의장,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합니다. 야, 니네와 관련된 계획 내가 정했어. 한번 봐봐. 응, 그래? 알았어. 자료 볼게. 그리고 우리 도민들한테 내가 알릴게. 누가 알려요? 공고는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장관은 자료 송부했으면 자료는 여기로 넘어갔잖아. 시도지사한테. 그 자료를 갖고 있는 시도지사가 이제 자기 도민, 자기 시민들에게 공고하면 되는 겁니다. 틀리게 하는 부분은 뭐냐?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관련 서류가 송부됐을 때 공고는 누구 하냐? 우리 광역시민들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시장, 도지사가 공고를 해야 되겠죠. 이걸 장관이 직접 한다? 장관이 이미 자료 넘겨서 패스했는데 얘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두셔야겠어요? 여기 틀리는 거 볼까요?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알린단 말이죠. 관계서를 송부해 줘야 돼요. 근데 장관이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한다. 어디다 할 거야? 광역시에게? 도에? 아니죠. 시장이나 도지사가 자기들의 관보에 올리거나 자기들 주민들에게 알리면 되는 겁니다. 장관이 할 필요 없는 거죠. 이거는 알리는 방법은 오히려 시장이나 도지사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은 아직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처분이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자, 여기 봅니다. 12번이네요. 12번.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기준이에요. 10만 꼭 알아두세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기본계획은 어떻게 보면 상급단체에서 만들어지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10만 이하면 도시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조문에 있는 것이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20만 틀렸어요. 자, 도시 기본계획은 10만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기본계획 일자 있네요. 일자. 자, 같은 일자가 있네요. 1. 도시 기본계획은 10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본계획 기자에서 얘를 빼서 10이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다음 13번입니다. 자,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내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했다면 대통령령, 보통 시행령에서 정하는 토지 적성평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5년입니다. 자, 사람은 5기가 있어야 돼. 자, 5년, 기본계획 5기 기억하세요? 5년입니다. 5년, 5기.
오기 있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끈기 있게. 오기. 부동산 공법이요. 여러분이 뭐 부동산 공법이 전문가 물론 나중에 실무에 나갔을 때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지금은 눈에 바르는 게 중요해. 반복하는 게 중요해. 입실하기 전에 눈에 바르고 들어가서 답 찍어내야 돼요. 그럴 때 틀리게 만드는 부분이 어딘지를 봐야 돼. 5년이란 말이지. 기본계획은 입안일로부터 5년 내 토지 적성 평가를 이미 했다면 굳이 다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맞는 질문이네요. 5년 내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했다면 대통령령을 나중에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국토교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런 평가 안 해도 된다. 5기 기억합니다. 다음 14번. 계속 5년이 나오네요. 기본계획은 5년. 타당성 재검토해야 된다. 알아두세요. 계속 기본계획은 5하고 연결이 맞네. 5기 있게. 다음 15번입니다. 기반시설. 보통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로 무슨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 기반시설이라고 하죠. 기반시설까지 정리하는 게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까지는 가지 않고 토지건물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관련되는 게 재건축이죠. 재건축과 재개발은 이런 기반시설 정비까지 들어가느냐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런 기반시설 정비계획 같은 거 관리계획으로 거의 다 결정됩니다. 관리계획에서부터 구체적인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법률행위가 시작되거든. 아까 얘기했죠. 기본계획 다음 관리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정비계획 이런 것들도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요. 자, 다음